빡쌤입니다. 이 과에서는 만남 인사, 헤어지는 인사, 감사 인사를 듣고, 읽고, 말하고 써보았습니다. 이 과의 중국 문학 파트는 중국의 여기저기입니다. 중국의 인구, 면적, 민족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는데요. 인구도, 면적도, 민족도 다양하고 큰 중국은 우리나라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18시가 4개, 우리나라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의 도와 같은 성이 22개,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자치구가 5개,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율 도시화를 위해서 설정된 반면에 중국의 5개의 자치구는 소수민족의 인구가 많고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가 뚜렷한 곳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특별행정구역에는 마카오와 홍콩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는 점인데요. 10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서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는 토끼나 호랑이와 닮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지도는 닭을 닮았습니다. 중국은 솔직히 삼국지나 그 외의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관광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대표될 만한 곳을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첫째, 특별행정구역 중 한 곳인 홍콩입니다. 아시아 금융의 핵심적인 곳으로 바다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홍콩은 특히 야경이 엄청 이쁩니다. 둘째, 하이난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은 곳인데요. 하이난 섬은 베트남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대성 기후를 가집니다. 아름다운 열대바다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겨울철에 주로 휴양을 하러 갑니다. 셋째,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 갔다 오면 서울이 지방 소도시처럼 보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동방명주가 있습니다. 넷째, 시안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중국의 여러 왕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사실 북경,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 역할을 한 지 불과 70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는 바로 시안이 중국의 수도였습니다. 시안이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지만 장안이라고 하면은 삼국지를 읽은 학생은 바로 알 거예요. 시안의 가장 대표적인 명승고적은 바로 진시 황릉의 정마용입니다. 여기 있는 토기인형들은 사람과 똑같은 실물 사이즈고요. 하나하나 얼굴이 모두 다 다릅니다. 원래는 이 토기인형도 전부 채색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다섯째, 중국의 수도 베이징입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자금성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인들은 자금성, 즈진청이라고 하지 않고 오래된 궁궐이다 라는 뜻으로 후공이라고 합니다. 자금성 즈진청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못 알아듣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성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천안문, 티엔난먼입니다. 서울 경복궁의 광화문 같은 건데요. 훨씬 큽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여섯째,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은 북한보다 더 북쪽에 있는 매우 추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1월, 2월에 얼음을 깎아서 전시하는 얼음축제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는 둔황입니다. 둔황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인데요. 대표적인 명승고적으로는 큰 벽을 타서 만든 둔황 석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행정구역, 국기, 그리고 관광지 7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3과에서는 네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왔니? 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